어둑한 새벽동이 트기 전 서울 종로의 한 낡은 골목길에서 굽은 허리의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할머니의 볼을 스치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랜데 할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은 매달 통장에 꽂히는 34만 9,700원짜리 기초연금 한 장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77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고 이 숫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침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의 그 70이라는 숫자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기준이 50%로 줄어든다면 수백만 명의 어르신이 하루아침에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평생을 일해온 우리 부모님 세대가 노년에 받는 마지막 안전망이 걷히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기초연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곧 닥칠 미래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언젠가 이 연금에 의지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연금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뿌리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선정 기준액은 고작 40만 원이었고 기준연금액은 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드시라는 취지로 시작된 소박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소박한 제도가 거대한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예산이 26조 원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복지 예산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단 한 푼도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인 반면 기초연금은 온전히 나라 곳간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곳간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2030년에는 39조 7천억 원, 2040년에는 75조 4천억 원까지 재정이 불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하면 2050년 재정 소요액은 150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비율을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방비가 약 59조 원이었습니다. 2050년 기초연금 지출이 국방비의 2배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비용보다 기초연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 구조일까요? 재정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65살 이상 인구가 1084만 명을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1.21%가 노인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 현실이 된 겁니다. 여기에 700만 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65살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 결이 다릅니다. 고도성장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공동주택도 사고적금도 넣고 자녀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덕분에 소득과 자산 수준이 이전 노인 세대보다 확연히 높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 자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겁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247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9만 원이나 뛰어올랐고 상승률이 8.3%에 달합니다.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기준액만 보면 월 247만 원 이하면 가난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거기에 기본재산 공제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월 468만 8천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이라면 연봉이 9,500만 원 수준이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 400만 원 넘게 버는 분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게 과연 합리적인 구조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한 명당 34만 원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매년 몇 조 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맞느냐고 반문한 겁니다. 이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남인순 특위위원장은 기초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연금액을 대폭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70%에게 34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50% 이하에게 4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집중 지급하자는 겁니다. 둘째는 복잡한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서 초고소득층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노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입니다. 두 방향 모두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한쪽은 진짜 가난한 어르신에게 더 두꺼운 안전망을 쳐주지만 중간에서 탈락하는 분들의 고통이 생깁니다. 다른 한쪽은 형평성은 좋지만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재정의 원천은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 세대가 내는 세금입니다. 2025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기초연금 부담액은 약 7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액이 2070년에는 249만 원으로 3배 이상 킨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도 집 한 채 마련하기 벅찬 20대, 30대 청년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진 노인 세대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역설적인 구조가 심화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도 저소득 청년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세대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초연금을 무턱대고 줄이자는 것도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4.8%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기초연금이 이 빈곤율을 8.3%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대상을 50%로 하향 조정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실제로 서울 한 구청 복지상담 창구에서 만난 19달 박모 씨의 이야기는 이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박 씨는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다 67살에 문을 닫았습니다. 모아둔 돈은 자녀 대학 등록금과 전세금으로 다 써버렸고 지금은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기초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기초연금 34만 9,700원은 월세를 내고 나면 한 달 식비를 겨우 감당하는 전부입니다. 만약 이마저 끊긴다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66살 김모 씨는 공동주택 한 채에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박 씨와 김 씨를 같은 선 위에 놓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절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나눠 갖는 이 구조가 과연 정의로운 건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우상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래에는 두텁게 위에는 얽게 지급하자는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실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복된다며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폭을 확대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779만 명은 곧 779만 표이기도 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표심은 어떤 정치인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으로 압도적인 노인 지지를 얻은 이후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곧 표심이라는 공식이 정치권에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기초연금을 줄이겠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거 때마다 40만 원으로 올리겠다, 50만 원으로 올리겠다 하는 공약이 난무했습니다. 정부도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 우선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 뒤 2027년에는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현실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인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어르신이 65살이라는 문턱을 넘어 기초연금 대상에 새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3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거의 2배입니다.
이 숫자를 감당할 재원은 결국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급 대상을 줄일 것인지, 지급 금액에 차등을 줄 것인지, 그 답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웃 어르신이 추운 겨울 새벽에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지 않는 것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늘어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이며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